안녕하세요. 맹꽁기여사 75번째 시간입니다. 35번째 우리 큰아들 생일날. 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우리 아들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다. 문자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샬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너를 엄마의 아들로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너는 언제나 엄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또 며느리에게는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이며 또 우리 손주들에게는 훌륭한 아빠로 보여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엄마는 너무 보기가 좋단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복 있는 가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아들을 응원한다.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답장이 오기를,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한 줄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이라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녁 7시에 금일봉과 케이크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가서 함께 생일 축하하고 맛있는 보쌈을 먹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비가 온다. 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산을 오르곤 한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에 갈 준비를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온다. 난감하다. 비를 맞고 산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일 것 같고, 핸드폰을 열어보니 전도사님께서 카톡이 와 있다. 전도사님이 보낸 카톡이 와 있다. 확인을 해보니 어제가 둘째 아들 생일이었었는데 거기서 케이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었다.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공동체에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생일 축하를 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집도 나고 지금까지 내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없었다. 생각하면 엄마 마음이 늘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오라고 해도 오지를 못하고 난다. 아들 생일날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오라고 하면은 바빠서 올 수가 없다고 해서 더 생일날 미역국을 못 먹었습니다. 난 어제 아침에 축하 문자만 보냈었는데 난 아침에 산에도 못 가고 지나간 일기장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지나온 이야기지만 다시 보니까 그때 일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재미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이 울고 웃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감사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받는 길이다. 고마운 우리 사돈. 며느리를 얻고부터 해마다 가을이면 사돈께서 대봉감을 보내주시곤 한다. 오늘도 대봉이 도착했다. 화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바쁘다 보니 오늘 토요일에야 우리 집에 갖다 준 것이다. 박스를 뜯어보니 얼마나 크고 감 색이 이쁘던지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았다. 감사하다고 사돈께 전화를 드렸다. 우리 사돈은 아들 사돈네와 딸 사돈네로 감을 보낼 때 제일 기분이 좋다고 말을 하신다. 우리 사돈도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 농사를 지면 양쪽 사돈께 이렇게 대봉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좋으신지 난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다. 며느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으다. 좋은 사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돈 네 분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한다. 올해도 잘 먹겠습니다. 며느라 사랑한다. 애들 돌보느라 힘들겠지만 우리 고부간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우리 소통하면서 살자. 나의 희망사항이다. 며느라 사랑해. 이렇게 썼습니다. 힘든 하루? 어저께 공동체에서 김치가 7kg짜리가 8박스가 왔다. 며느리 2개, 나 1개, 또 세탁소에 1개, 수키 권사에게 1개, 요가원 1개. 요가원이 그 원장들이 다 아가씨들인데 김치 해먹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 통 기증했습니다. 보험하는 엄마 2개. 가게 일하랴 김치 배달해 주랴. 생각해보면 다 줄만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저께 시장에 가서 견과류를 몇 가지 사서 장성 우리 사돈네 간보내신 사돈네로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분실됐나 하고 신경이 쓰인다. 며느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장성으로 전화를 사돈한테 해보기도 조심스럽고 어저께 받아야 되는 건데 소식은 없고 견과류 가게로 전화만 2번 해봤지만 택배가 분명 가져갔다고 한다. 6시쯤 사돈께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 2시쯤 받았다고 한다. 나에게 즉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게는 분명히 문자가 안 왔다. 사돈께서 어제 딸에게 전화해서 고맙게 잘 먹겠다고 시어머니에게 꼭 인사 전하라고 하셨다는데 어제 우리 며느리 김장김치 전해주러 갔을 때도 우리 며느님은 아무 얘기도 없었다. 시골에서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자식들 먹으라고 주면 먹지도 않고 관리도 잘 못하고 먹을 수 없으니까 남을 주고 난 일손을 놓고 고춧가루를 덩어리 진 것을 다 부셔서 깨끗한 봉지에 담아서 지하 분식집에 전화해서 이런 고춧가루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해주겠다고 하니까 달라고 한다. 어떤 분이 고춧가루가 시골에서 농사진 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그걸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베란다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쪽으로는 그냥 상한 것도 있으면서 딱딱하게 이게 굳었더라고요.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 어느 한 분이 그것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거를 전해줄 만한 사람 있으면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거는 다 이제 버리고 그거를 잘 이제 덩어리진 거를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봉지도 예쁜 봉지다 깨끗한 봉지다 싸서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렇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끗한 저 봉지에다가 담아서 그 쇼핑백에다 또 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식당으로 전화를 했지요. 이런 고춧가루가 있는데 식당에서 필요하시면은 쓰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는 그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잠시 후에 순대까지 들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게 잘 쓰겠다고 하면서 해 거랑 섞어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다 버리지만은 누구를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주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나는 그분에게 돌덩이 같은 지저분한 봉지 그대로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했다. 아마도 기분 나빠서 안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몸은 내가 좀 힘들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그렇게 해서 남에게 베풀면 또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 나도 보람 있고 기쁨이 있다. 행복하기도 하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살았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웃을 위해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일기장은 이제 벌써 3권째입니다. 이게 3권 다 읽었습니다. 다음 4권째 읽겠습니다. 요가 회식입니다. 요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 아침 운동 끝나고 회원들과 해장국을 먹고 난다. 저는 항상 운동을 새벽에 합니다. 6시에. 새벽 6시에. 오늘은 내가 살려고 생각했는데 홍 선생님이 사셨다. 회원들이 연세는 다들 나보다 많으신데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학력도 고학력자이시면서 겸손하시고 다들 잘 살고 계신다. 이런 분들과 날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종남 회원님 부부도 노후 생활을 얼마나 바쁘고 즐겁게 사시는지 경제적인 여유로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 유명 음식점 등을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한다. 왕년에 고급 장교로 일했다고 하신다. 군인 생활을 하셨는데 별 2개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김순자 회원님도 고학력자이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또 성당 봉사 등으로 건강한 노후를 살고 있다. 오늘 아침을 사신 홍 선생님도 고학력자에다가 지금도 아저씨는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얼마나 검소한 생활들을 하시는지 내가 배울 점이 참 많은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아침마다 만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할렐루야. 군고구마. 우리 며느리가 군고구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호박고구마 한 박스를 사가지고 나 먹을 거 조금 덜어놓고 며느리네 집으로 갔다. 그런데 난 그동안 고구마를 찌어 먹는 줄만 알았지 구워서 먹을 생각은 못하고 살았다. 아무리 맛있는 고구마도 찌어 먹으니까 별 맛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돌솥이 있어서 밑에다 여름에 제주도 가서 주워온 돌을 밑에다 깔고 군고구마를 구웠더니 세상에 너무 잘 구워지고 맛도 좋았다. 꿀같이 달았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더니 집에 돌솥이 있어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 그 돌솥은 옛날에 우리 애들 아빠가 사온 것이다. 날마다 그 돌솥에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대령을 하곤 했었다. 지금은 사람은 없지만 물건은 남아서 변함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막내 올케 회갑. 오늘은 막내 올케 회갑이라고 범계역 부근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다. 올케는 친정이 구남매 시댁이 구남매다. 조카들까지 많이 와서 축하하며 식사를 했다. 오늘 일은 특별히 우리 큰오빠의 아들이 경비 일체를 부담을 했다. 우리 큰올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막내 올케가 부모 역할과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해왔었다. 그동안 우리 올케 정말 수고 많이 했었다. 말 안 해도 우리 집안이 다 아는 일이다. 지금은 조카들이 다 각자라서 모두 결혼하고
지금은 우리 조카들이 다 잘 자라서 모두 결혼하고 그 중에 우리 둘째 조카 종훈이가 아주 성공을 해서 집안의 형제들도 돌보고 그리고 작은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올케는 큰집 조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난 조카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대견해서 정말 기뻤다. 우리 성현이가 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우리 올케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아들이 호주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먼 곳 호주에 살고 있으며 오지 못해서 아쉬웠다. 우리 큰아들은 중국 출장 중이고 바쁜 우리 작은 아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내 체면이 섰다. 그리고 은주가 딸 하나 데리고 호주에 가서 사는데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은주는 우리 큰오빠의 큰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1,000만 원이나 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반가웠다. 우리 은주는 똑똑해서 대학까지 공부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젊은 나이에 별거를 하고 외국 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도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난 것 같다. 식사 전에 누가 일어나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 그동안 우리 막내 올케가 우리 황씨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왔지만 큰형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큰집 일이라면 발벗고 많은 수고를 하셨으며 많은 제사도 한 번도 빠짐없이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셔왔으며 우리 집안은 또 우리 조카들은 그 공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인사말을 했다. 모두가 웃으면서 박수로 화답을 해준다. 식사가 다 끝나고 부천 동생이 겉절이 김치를 했다면서 날 준다고 싸가지고 왔다. 난 차를 놓고 갔었는데 할 수 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 작은 아들이 상가까지 태워다 주었다. 고마운 내 아들, 그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회갑을 생각하며 어젯밤에는 피곤함에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글로 적어본다. 난 회갑을 맞는다면 그 자리에서 오신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형제들이나 조카들에게 밥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그런 여유가 없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난 정이 많아서 그런지 형제들과 조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으며 고생하는 형제나 조카들을 보면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내 생일에 축하해준다고 형제들이 오면 식대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내 생일에 오면은 저 식대가 그렇게 형제들 수준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형편대로 섬겨야지. 그래서 조금 이제 형제들보다 그 고급진 음식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보통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모들이 우리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들은 받은 용돈을 살짝 상 밑으로 식대를 내라고 나에게 건네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엄마의 형편을 아니까 이제 이모들이 이제 제 생일에 이제 오시면은 조카라고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용돈을 다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상밑으로 살짝 저한테 돈을 건네는 거예요. 보태서 식대 내라고. 아유, 이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내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 생일에 보리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어떻게 생일날 보리밥을 먹냐고 하면서 다른 메뉴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보리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 것인데 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지나온 날들이 내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짐작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잘 지내고 했습니다. 난 그런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혹시나 이곳에 나와 같은 지인들은 없는지 난 몇 년 전부터 결심한 일을 오늘부터 실행하고자 하여 오늘 순수하게 손님들에게 금일봉을 받지 않고 손님은 축하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고 난 오늘 빚 갚는 날로 생각을 하기로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많이들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먼저 언니에게 진 빚을 말한다면 어린 나에게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 주셔서 그 기술 가지고 지금까지 밥 굶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으며 또 우리 막내 오빠나 올케는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찾아가면 따뜻한 밥과 사랑으로 배불리 밥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내가 유일하게 소통하는 상대가 되어주곤 했지요. 내가 괴로워할 때 찾아가서 말하면 다 들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생 남편 우리 제부에게 내가 잊지 못할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공부시킬 때 등록금 낼 때가 돌아오면 돈이 없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할 때 등록금 전액을 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었으며 나에게는 삶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제부는 만날 때마다 언제나 부족한 나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되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게는 엔돌핀이 되었으며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오빠 조카들에게 고모의 도리를 잘 못하고 산 것 같아서 조카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자녀 사남매를 놓고 올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모로서 조카들을 돌보고 챙기며 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내 가정에 내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가까운 엄마 없는 조카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올케는 남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나랑 비슷한 우리 올케 서로의 고통을 잘 알게 되었고 마음 편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둘째 올케도 우리 오빠가 술을 좋아하고 좀 무능했지요. 그래서 올케가 식당을 하면서 애들 사남매를 훌륭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케하고 저하고는
좀 형편이 비슷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됐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저기 신호 올케가 소통을 잘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리고 둘째 언니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언니의 오랜 투병으로 조카들이 고생할 때 자주 찾아가지 못했으며 큰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경이 조카님은 아들 결혼할 때 옥경이 조카는 우리 큰언니 큰딸입니다.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식장은 찾아가지도 못하고 우체국으로 축의금 3만 원을 송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끝으로 우리 두 아들에게 제일 많은 빚을 지었지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것이며 일찍부터 알바를 하면서 용돈과 학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살 수 있었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두 아들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서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사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큰아들은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매달 용돈을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며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 가정에 시집을 와준 사랑하는 우리 큰며느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잘 아시고 검소하고 알뜰한 살림꾼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생긴 손주까지 둘이나 낳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 며느리 손주랑 한 동네 살면서 한 교회 나가고 함께 성가대 서면서 찬양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바람이 있다면 오늘뿐 아니라 7순이나 8순 또는 내가 죽은 뒤에도 금일봉 받지 않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끼 식사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청하면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젊어서 진 빚을 갚고자 합니다. 내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일손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주, 우리 지인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 회감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둘째 아들 칭찬을 잊어먹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언제나 보람으로 기쁨으로 또 어려운 애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하며 또 연주 활동을 하며 사는 걸 볼 때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